엘로임 et 하샤마임 벳 하에르츠예요. 뭘 것 같아요? 창세기 1장 1절이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In the beginning God created the heavens and the earth. 지구는 하나인데요. 하늘은 플루럴이네요. 그죠?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거. 그 당시에 다른 사람들은 하늘이 하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죠? 그냥 하나. 근데 지금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늘들. 다시 뭘까요? 유니버스를 말하는 거예요. 우주들과. 근데 우리는 몰랐지. 그러니까 그냥 하늘이라고 불렀죠. 그죠? 근데 이제 하나님은 우주까지 그때 당시에 창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는 왜 얼스는 하나냐? 이거는 땅이란 뜻이에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다른 그 별들은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건 땅이라고 얘기를 안 해. 사람이 사는 곳을 땅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우주인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저도 사실 우주인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잘 몰라, 사실은. 외계인이 있을지 없을지는 몰라요. 근데 헤븐스라고 했는데 여기 S를 썼으면, 플로럴을 썼으면 외계인도 있겠다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것 때문에 지금 외계인이 없지 않겠냐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건 나중에 또 얘기해 볼게요. 기회가 되면. 자, 그래서 이거 본문 이거 아니고요. 자, 지난 시간에 복습을 해보면, 자, 여러분들이 과학 시간에 배웠던 게 있어요. 들어봤어요? 밀러하고 유레이가 실험을 했어요. 지구에 있는 대기를 모아다가 이런 실험 장치를 만들어서 뭘 만들었어요? 아미노산을 만들었어요. 기억나요? 안 배우셨구나. 아미노산을 만들었어요. 아미노 에시드를 만들었어요. 아미노 에시드가 뭐냐면 프로틴을 만들기 전에 조각들이야. 레고가 있으면 레고로 집을 지으면 집이 프로틴이에요. 근데 그 프로틴을 하나하나 만드는 레고 조각이 뭐예요? 아미노 에시드예요. 그 아미노 에시드를 얘네가 합성을 해냈어. 인공적으로. 이런 실험 장치를 통해서 만들어냈어요. 그리고 여기에는 이 플라스크 안에는 뭘 넣냐면 원시 대기라고 생각하는 물, 메탄, 그 다음에 이거 뭐냐? 이런 걸 넣었어. 그럼 이거 넣어가지고 여기에는 뭐가 없냐면 산소가 없어요. 여러분 여기 산소가 있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왜냐면 산소가 있으면 타버려. 산소가 발화된다는 거 알죠? 산소를 100% 빼냈어요. 산소가 없어야 이게 이제 아미노산이 만들어져요. 만들어놨어. 그래서 아미노산 하나 만들었어. 그래서 진화론이 맞다라고 이제 주장하기 시작한 첫 실험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여러분 뭐가 문제가 돼요? 이렇게 아미노산을 만들었는데 뭐가 없다고 여기? 힌트 줬죠? 산소가 없어요. 그죠? 자, 지구에는 산소가 많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산소가 몇 %라고 배웠어요? 질소가 79%, 산소가 21% 그러잖아요. 산소가 21%나 있어요. 엄청 많아요. 생각보다. 그죠? 근데 산소를 없앤 이유는 여기서 스파크를 내두면 산소 때문에 뭐가 타버려요? 메탄이 폭발해요. 타버려요. 그죠? 그러니까 산소를 빼낸 거야. 자, 산소만 없는 게 아니고 뭐가 없어요? 수소가 없어요. 물론 우리는 수소가 많을까요? 없을까요? 대기 중에? 거의 없어요. 사실은요. 그죠? 하이드로젠은 거의 없어요. 근데 수소가 있으면 얘가 역시 어떻게 될까요? 타버려요. 그래서 산소와 수소를 빼냈어. 그러면 지구처럼 만들어서 지구의 환경처럼 만들어서 아미노에시드를 만든 게 아니고 지구의 환경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를 빼내서 아미노에시드를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실제적으로 될까 안 될까? 가능할까 안 가능할까? 불가능해요. 100% 불가능해요. 알겠죠? 그거를 이제 이 사람들이 얘기했을까 안 했을까? 얘기하면 되겠어. 자기 논문 써가지고 노벨 의학상 타야 되는데, 그죠? 화학상 타야 되는데 당연히 얘기 안 했지. 유기물 합성에 성공한 것만 얘기했고 여기에 이런 고급 상태의 실험 환경이 만들어질 수 없음을 나중에야 이 사람들이 죽을 때 상은 다 타먹고 돈은 다 받아먹고 죽을 때야 인정을 해요. 야, 근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우리가 생각해보니까 원시 대기에는 산소와 수소가 있지 않냐? 너 산소 수소 없이 번개 쳐가지고 아미노에시드가 만들어진 거를 지금 이 실험을 통해서 증명을 했는데 불가능한 상황이었다라고 머리 좋은 사람이 딴지를 건 거예요. 그때서야 이제 자기네가 조작한 거를 시인을 했죠. 근데 이미 늦었지. 상은 다 타먹었고 돈은 다 받아서 썼고. 아, 참 머리 좋아. 어쨌든 그래요. 자, 이건 좀 그렇고요. 자, 아미노산 하나 만든 거예요. 그때. 자,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 집을 지을 때요. 이렇게 여러분이 설계도를 가지고 보면서 집을 지어 가세요. 아니면 집을 먼저 다 지은 다음에 그 집에 맞는 설계도를 여러분 만드세요? 설계도를 먼저 나중에 만든다고?
먼저 설계도를 보고 여러분 먼저 집을 짓잖아요. 그죠? 근데 진화론은 지금 어떻게 해야 한다는 얘기인 건지 아세요? 생명체가 먼저 태어났어요. 그 다음에 이거를 내가 다른 자손한테 줘야 되겠다 싶어서 뭘 만든 거예요? DNA를 만든 거예요. DNA가 설계도거든요. 그죠? 지금 너무 어려운 과학 시간이에요. 벌써 졸기 시작했어요. 아이고 목사님 나 이제 잘래요. 그리고 수면 모드로 지금 들어갔어요. 좀 어려워요. 자 다시 여러분 DNA는 인류의 인간뿐만 아니라 생명체의 모든 설계도거든요. DNA가 그 아미노에시드를 만들고 아미노에시드를 합성을 해서 프로틴을 만들어서 우리 마디를 만들어요. 그런데 진화론자들은 그게 거꾸로 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뭐가 만들어졌어? 번개나 이런 걸 통해서 아미노에시드 만들어졌고 지네가 어떻게 조합을 돼가지고 프로틴이 만들어서 생명체 만들었어. 생명체 만들어져서 자기가 살다 보니까 너무 좋아서 아이고 나와 똑같은 자손을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리프로덕션을 하려고 DNA를 만들었다. 이게 지금 뭐예요? 진화론의 백본이에요. 자 근데 우리 그냥 쉽게 생각해 보자고. 설계도를 가지고 집을 짓는 게 쉬워요. 집을 지은 다음에 설계도를 만들기 쉬워요. 그죠? 설계도를 가지고 집을 짓는 게 쉽죠. 그러니까 진화론이 말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사실은요. 지금 그거를 제가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집이 더 복잡할까요? 여러분이 더 복잡할까요? 저와 여러분이 더 복잡할까요? 그럼요. 생명체가 여러분 아메바가 좀 복잡할까요? 이 집이 복잡할까요? 아메바가 이 집보다 훨씬 복잡해요. 심지어 이 마이크나 이런 것보다 훨씬 복잡해요. 아메바가. 진짜 복잡하거든요. DNA 없이는 아메바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근데 진화론에서는 아메바를 뭐라 그래요? 아메바 먼저 생겼고 그 안에서 DNA가 생겼다고 생각을 해요. DNA가 없으면 아메바가 나올 수가 없어요. 훨씬 복잡하거든. 얘보다 복잡해요. 제가 여러분에게 자 이거를 딱 이렇게 딱 4등분으로 할게요. 4등분. 4등분으로 만들었어. 그 다음에 제 손에서 막 흔들면 100만 년 흔들면 얘가 우연히 여기에 배터리가 정확하게 장착이 딱 되고 또 이쪽에 배터리가 정확하게 장착이 딱 돼서 그 이 뚜껑이 정확하게 딱 닫혀서 짜잔 하고 이렇게 완제품이 될 가능성이 얼마나 되겠어요? 얼마나 될까? 우연히 제로겠죠. 그죠? 사람이 지적인 능력을 가진 사람이 이게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알고 이해하는 사람이 끼워 맞춰야 이렇게 정확하게 되겠죠. 그래서 제가 이걸 쓸 수 있겠죠. 이렇게. 그죠? 이게 사람도 물건도 그럴 건데 사람이 어떤 물건을 만들 때도 그럴 건데 아메바라고 심지어 호랑이, 강아지, 고양이 이런 것들이 그냥 생겼다고 생각하는 거는 너무 이상한 거예요. 사실은요. 진짜 이상한 거예요. 우리는 근데 거기에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배워와요. 그러니까 진화론이 맞는지 알아요. 그러니까 자꾸 성경에서 얘기하면 성경은 우리가 믿음으로 자꾸 믿으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그냥만 믿어주시죠? 그건 참 은혜인데 믿으려고 노력을 해야 자꾸 믿어지는 거야 이게. 그죠? 그걸 싸우면서. 근데 원래는 그럴 필요가 전혀 없는 거거든요. 처음부터 딱 까놓고 창조론과 진화론을 까놓고 두 개를 비교하면서 배웠으면 다른데 여러분들은 저와 여러분들은 진화를 먼저 배울 수밖에 없는 상황에 살아요. 그게 과학이라고 믿으니까. 근데 그냥 우리가 딱 하고 생각해 보자고. 정말 그 과학이 맞냐 이거죠. 그 과학이 진짜 우리가 정확하게 익스페리먼트를 통해서 증명된 게 과학이냐 아니면 또 다른 과학이라는 이름의 종교냐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사실 과학이라는 이름의 종교를 믿고 있는 걸 수도 있어요. 우리는요. 과학이 아니라 진짜로. 자, 그래서 어쨌든 자, 반드시 DNA, 설계도가 유기물을 만들어요. 자, 이게 DNA예요. DNA가 핵안에 있죠? 핵안에 있는 DNA가 있어야 DNA가 뭘 만들어요? 아미노에시드를 만들어서 걔네들을 합성해서 프로틴을 만들어요. 알겠죠? 그러면 이 DNA가, 인간의 DNA가 이 책에 들어있는 모든 정보를 이 DNA 한 가닥이 다 갖고 있어요. 세상에. 엄청나요. 그래서 인간의 DNA를 다 연결하면 보통 사람들마다 다 다른데 그냥 성인의 DNA를 다 뽑아서 연결하면 어느 정도 길이라고 여러분 배웠어요? 지구에서 태양까지 왕복 한 바퀴예요. 여러분 DNA 다 뽑으면. 그래 길게 쫙 늘어뜨리면. 장난 아니죠. 그죠? 그게 DNA냐? 자, 그 정도 길인데요. 그러니까 엄청난 정보를 갖고 있겠죠? 자, 그런데 어쨌든 설계도가 존재한다. 이런 DNA가 설계도라고 했어요. 설계도가 존재한다면 설계도를 누가 만들었겠어요? 설계도도 그냥 생겼겠어요? 설계도 누가 만들었겠죠. 그죠?
이걸 누가 만든 사람이 있으면 이거에 설계도가 있겠죠? 이거 설계도를 사람이 만들었겠지. 설계도도 그럼 그냥 막 진화했겠어요? 아니겠죠? 그러면 설계도가 인간 안에 이게 설계도라고 이제 다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인정을 해요. 요즘에는 과학자들도. 그러면 인간의 DNA라는 설계도가 존재한다는 것은 설계자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죠. 그게 설계자가 존재한다. 그게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이게 이제 우리가 믿고 있는 창조론인데요. 자,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라고 이제 성경에서. 집이 지은 사람이 있다면 만물을 지은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지나가다가 우리 재원 형제 차례 보면서 저거는 있잖아, 500만 년 전에 있었던 부품들이 모여서 막 진화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차가 됐어. 내가 이렇게 주장한다면 여러분들 저보고 미친놈이라고 할 거예요. 그죠? 근데 그 차보다 더 복잡한 우리 인간을 가지고요. 우리 인간들이 있잖아, 45억 년 만에 그 장구한 세월 동안에 진화를 거듭해서 우리 사람이 됐어. 그럼 여러분 믿는다고? 오, 이게 과학이야, 이게 종교야. 그죠? 아니, 내 차를 가지고 옆에 놓고 이거는 토요타라는 회사에서 76억 년 정도 가만 내비두니까 이 차가 나왔어. 이렇게 한다면 여러분들이 저한테 미친놈이라고 할 건데, 제가 우리 불임형제를 보면서 불임형제는 45억 년 동안 진화를 거듭해서 저런 사람이 됐어. 아메바에서. 그러면 다 믿는다고. 그렇지. 왜 믿어요, 그거를? 불임형제가 하는 행동을 보고 믿는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 그죠? 못자고 했어요. 미안해요, 불임형제. 못자고 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원숭이에서 진화했다. 아, 목사님 설교하는 거 보니까 진짜 원숭이만도 못하네. 이러면서 그러니까는 저거 믿을만해. 이래서 믿는 거냐고요. 믿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사실은요. 그죠? 근데 우리는 그게 믿어진다고. 희한하게. 왜 믿어졌을까? 세뇌당했거든, 어렸을 때부터. 그럼 그런 거 배울 때 여러분들 손 들고 질문하려고 할 때 질문을 못했지. 왜? 선생님이 진도 나가야 되니까 그냥 쫙 암기시켰죠. 칠판에 쓰고. 그지? 야, 외워! 무슨 질문을 해, 그냥. 그래서 쫙 했으니까 이제 우리는 그냥 그 외웠으니까 궁금한 것도 없었던 거죠. 자, 어쨌든 그래요. 자, 유전학에 의하면 반드시 DNA가 프로틴을 만들어요. 프로틴이 DNA 안 만들어요. 알겠죠? 그 얘기 계속 하는 거예요. 자, 뭐 이거는 나중에 좀.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 있어요. 자, 유전 정보는 망가지긴 해도 결코 더해지지 않는다. 유전학자들이 알아낸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유전 정보는 DNA는요, 자외선이나 이런 거를 통해서 망가지기는 해요. 그런데 더해질까요? 안 더해질까요? 안 더해져요. 심지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DNA를 뽑아서 어떤 뭐 반인, 반수 이래가지고 짐승의 DNA를 섞었다 쳐요. 그 다음에 그 짐승이 다시 자손을 낳을 거 아니에요, 그죠? 섞어지지도 않겠지만 섞어다 쳐. 다시 자손을 낳을 때는 원래 있었던 유전자로 복귀하려고 하지 그 유전 정보를 그대로 전수하지는 않아요. 원래 건강한 유전자로 복귀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유전 정보가 망가지기는 해도 더해지지는 않아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프로틴이 DNA를 만드는 고급 능력을 가질 수가 없다. 무슨 얘기냐? 아까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아미노에시드와 프로틴이 DNA를 이제 내가 DNA를 만들어야 되겠다. 내가 너무 살아보니까 너무 좋은데? 내 몸이? 그래서 나는 내 자손에게 이 형질을 물려줘야 되겠다라고. 여러분, 물려줄 수 있을까 없을까? 못 물려주잖아. 여러분 결혼해서 애 낳아봐. 여러분 좋은 것만 배워요? 죄다 나쁜 것만 배워요? 겁나 나쁜 것만 배워요. 좋은 것만 가르쳐주고 싶잖아, 유전자로. 그죠? 안 그렇다고. 희한해요, 진짜로. 오히려 나쁜 걸 더 배우지 좋은 거가 유전이 안 돼요. 자, 어쨌든 그래요. 자, 그래서 재밌는 게 이제 발견했어요. 우리 셀 안에 미토콘드리아라는 거를 마이토콘드리아라고 그러죠. 여기서는 마이토콘드리움이라고 하잖아요. 원래 독일어를 배우니까. 그죠? 근데 미토콘드리아, 한국말로 미토콘드리아 안에 미토콘드리아 DNA가 있어요. 미토콘드리아는 미토콘드리아만의 DNA가 있었어.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게 다른 DNA들은 엄마 아빠 결혼하면 이렇게 해서 다 반반씩 섞여가지고 이렇게 왔어요. 반반씩 섞여서. 그래서 우리 조상이 누군지 쭉 알 수 있겠죠. 그죠? 뭐 유럽에서 왔는지 어디서 왔는지. 여러분 피를 다 검사해보면요, 여러분 유러피언도 아마 섞여 있을 수 있어요. 진짜로. 우리 뭐 단일민족 한국 이래가지고 뭐 그런 거 같죠? 다 섞여 있대요. 그래서 노르웨이인가 어디에서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에서 너무 인종차별이 심하니까 간부급부터 해가지고 다 DNA
형질을 조사를 해가지고 네가 오리진이 어디 있냐 이거 알아보기로 했대. 다 알아봤더니요 순수한 그 혈통은 없고요 다 뭐 어디 영국 뭐 스페인 이런 게 다 섞였더래요. 그래서 자기들이 잡종이라는 걸 알아서 야 우리 어차피 잡종이니까 이제 제발 인종차별하지 말자 이렇게 얘기가 나왔어요. 왜 인종차별하냐면 심지어 동양인도 나왔대요. 흑인도 나오고. 그래서 우리는 다 똑같은 조상이니까 그렇게 하지 말자 이렇게 했다는 건데 그건 우스갯소리고. 자 여기 보면 마이토콘드리아는 DNA는 뭐냐면 모계로만 유전이 돼. 그러니까 한쪽 라인으로만 이렇게 모계로만 여기도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여기 갔으면 이렇게 모계로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모계로만. 그러니까 모계로만 유전된다는 건 뭐냐면 이제 좀 어려워도 그냥 이건 외우세요. 저희 메모리 시켜야 되겠네. 자 일반 DNA와 달리 모계로만 계승된다는 건 뭐냐면 알아봤더니 모든 사람의 마이토콘드리아에 있는 DNA는 그럼 종류가 많을까요? 안 많을까요? 일단 두 개랑 섞이는 게 아니니까 아빠랑 섞이는 게 아니니까 일단 2분의 1 확률로 줄어들겠죠. 그죠? 그러다 보면은 오리진 찾기가 더 쉽겠죠. 그죠? 모계로만 개성이 되니까. 그래서 오리진을 찾았더니 뭐냐? 인류의 조상이 하나라는 근거를 찾아냈다는 거예요. 이게 많이 분화된 것 치고는 너무 유전 인자가 다 비슷하다는 거야. 일치한다는 거야. 거의. 마이토콘드리아 DNA는 나나 여러분이나 백인이나 흑인이나 거의 다 일치한다는 거야. 그게 무슨 얘기냐? 이브. 인류의 어머니 이브로부터 우리가 다 하와로부터 태어난 게 아니겠냐. 그래서 이름을 뭘로 지었어요? 이 사람들이? 마이토콘드리아 DNA를 마이토콘드리아 이브라고 이름까지 붙였어요. 희한하죠? 과학자들이 그렇게 했어요. 자, 그렇고 자, 이거는 넘어갈게요. 좀 어려워요. 이건 캄브리아기에 모든 생명체가 대폭발을 일으켜서 오늘날 이렇게 분화가 됐다는 건데 증거가 없어요. 그리고 그렇게 했다면 폭발하기 전에 뭔가 전조 단계가 있어야 되는데 전조 단계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재밌는 게 대폭발하려면 이렇게 가다 이렇게 폭발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그래프는 뭐예요? 이렇게 왔다 꾸준히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사실은. 자, 그리고 우리는 아메바에서 이렇게 개통도가 막 이렇게 해서 인간 되고 이렇게 했다는 건데 결국은 다 기원이 아메바라는 건데 근거가 없다는 거고요. 이건 나중에 얘기할게요. 자, 재밌는 거. 그럼 이제 우리가 아메바로부터 돌연변이를 거쳐서 쫙 왔다고 쳐볼게요. 아까 전에 제가 DNA에서 좋은 정보가 더해진다고 그랬어요? 불가능하다고 그랬어요? 불가능하다고 말씀드렸죠. 자, 그러면 만약에 진화, DNA가 진화를 통해서 변화된다면, 돌연변이가 가능하다면, 그러면 우리가 영화에서 봤던 것처럼 이런 애들이 생기겠죠. 그죠? 촥 하면 뭐 차차차 나오고. 근데 이거는 우리가 너무 좋은 쪽으로 돌연변이를 해석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예전에 돌연변이 그럼 욕이었어요? 칭찬이었어요? 욕이었어요. 그죠? 요즘엔 칭찬이 되지만 요즘에는 엑스맨처럼 나오니까 칭찬으로 볼 수 있지만 옛날에 돌연변이는 무조건 욕이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안 좋은 게 나오니까 돌연변이라고 그랬지 정상적인 걸 돌연변이라고 하지는 않았거든요. 그죠? 그것처럼 진화가 청력 맞다면 이런 식으로 돌연변이가 생겨야 되는데 진화는 이렇게 생기는 게 아니에요. 우리 셀이 망가지면 좋아질까요? 나빠질까요? 당연히 나빠져요. 알겠죠? 자, 만약에 적응을 놔주고 만약에 돌연변이가 그것도 아니고요. 돌연변이 일어날 확률도 없는데 정상적인 거지만 돌연변이가 일어날 확률도 100만 분의 1이다 이거예요. 왜냐면 우리 유전자가 어떻게 된다고? 자꾸 원래 아름다운 모습으로 회복되려는 성향이 있어요. 유전자에. 그래서 돌연변이 생기잖아. 만약에 돌연변이가 생긴다면 걔가 막 수영하고 싶어. 그래서 걔가 수영이 아니라 날고 싶어. 그래서 절벽에서 막 뛰는 거예요. 한 100만 번 뛰었어. 날개가 생기겠지. 걔가. 그러면 얘가 정말 그렇게 열심히 하면 어떻게 되게 나름대로 개지만 계속 뛰어내리다 보면 결국 새가 되겠죠? 그죠? 그럼 이게 무슨 새가 돼? 개새가 되겠죠? 그죠? 세 개가 되나? 세 개야 개새야. 세 개로 하죠. 세 개로. 세 개가 되겠죠. 근데 지금 세 개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만약에 이 개새가 있으려면 이런 여러 종류의 개새들이 있어야 되죠. 개새들. 그죠? 이런 여러 종류의 개새들이 있어야 돼. 근데 개새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문제인 거예요. 뭐 우리가 자꾸 사람 보면은 뭐 개만도 못한 사람이 가끔 있죠. 그죠?
그래서 술 먹고 그러면 개만도 못하니까 아이 너는 어떻게 평상시 멀쩡한데 술 먹으면 개만도 못하냐, 널 보면 진화론이 확실한 것 같아, 이렇게 생각되는 경우도 있어요. 가끔 있는데 여러분, 개랑 사람은 비교하면 안 돼요. 사람은 엄청난 존재예요, 진짜로. 어디다 대고 개 따위를 사람한테 비교를 해요, 여러분. 사람은 정말 존귀한 존재예요. 엄청나게 소중하고 사랑스럽고 존귀한 존재예요. 자, 어쨌든 그렇습니다. 재밌는 거, 인류 진화 관련 논문 12개가 있었는데요. 지금은 이 12개에서 벗어나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실 수백만 권이 되겠죠. 그렇지만 큰 카테고리 12개가 있는데 그 12개 중에 7개가 조작이에요. 어떻게 조작을 했느냐, 뼈가 있으면 원숭이 턱뼈를 여기서 찾아냈어요. 사람의 두개골을 찾아냈는데 2개 안 맞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 끌로 간 다음에 염산 부어서 부식시켰어. 2개 맞추려고. 그렇게 한 게 7개예요. 밝혀냈어요. 죽기 전에 애들이 양심에 걸려가지고 자기네 스스로 토해내고 죽었어요. 자, 그리고 나머지 12개 중에 7개가 조작이니까 몇 개 남았어요? 5개 남았죠. 그죠? 5개 중에 한 건은 다윈의 종의 기원이고요. 다윈이 쓴 종의 기원. 그 다음에 한 건은 자바인, 하나는 북경인인데 자바인과 북경인도 조작했어요. 그럼 나머지 2개 남죠? 나머지 2개 뭐냐? 각각 자바인과 북경인 조작한 걸 그 제자들이 썼어요. 베껴가지고. 그러니까 유일하게 진화론에 대해서 그 권위 있는 책은 뭐가 있어요? 딱 하나, 종의 기원. 다윈이 쓴 거. 그것도 순수하게 추측해서 쓴 거. 갈라파고스 군도에서, 그죠? 추측한 거. 그 다음에 강낭콩 심어가지고 그거 추측한 거. 그죠?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결국은 다 짝퉁이다. 그리고 현재 인류의 화석이라고 생각되는 화석의 개수가, 인류의 화석이라고 막 했잖아요. 뭐 네안데르탈인, 뭐 자바인, 뭐 크로마뇽인,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 여러분, 크로마뇽인 여러분 뼈가 몇 개인지 아세요? 4개가 안 돼. 4개가 안 되는 뼈 가지고 크로마뇽이라고 만들어놨어요, 여러분. 다 합치면요 100개도 안 돼요. 다 합치면. 순수한 상상력으로 만든 거예요. 자, 너무 충격받는 것 같아요. 여러분, 과학을 신봉하시는 분들이 충격받는 것 같은데 제가 지금 뻥치는 거 아니에요. 자, 홍수는 넘어갈게요. 이제 홍수가 진짜냐? 진짜라, 진짜다. 그리고 홍수가 그러면 정말 실제 사건이면 뭐 왜 이렇게 배를 만들었겠냐 하면서 이제 딴지거는 사람들도 있는데, 홍수가 진짜 사건이니까 배를 이딴 식으로 만들었다. 왜냐면 지금 여기는 배를 이쁘게 만들어놨잖아요. 배가 이렇게 이쁘지 않아요. 그냥 길쭉해요. 3층짜리. 근데 여러분이 배를 만들어서 쳐봐요. 적어도 이렇게 만들지 이렇게 길쭉한 사각형 박스 모양으로 안 만들거든요. 왜냐면 우리는 미적 존재예요. 미적 감각이 있어서 배를 만들더라도 좀 이쁘게 만들려고 하거든. 여러분, 라면 끓여도 좀 이쁘게 끓여서 먹으려고 그러지 뭐 대강 끓여 먹으려고 하진 않잖아요. 미적 존재라서 그렇거든요, 우리가. 근데 배를 너무 엉망으로 만들었어.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엉망으로 만들려고 시켰어. 그래서 그대로 만들었어요. 나중에 이거 보니까 이게 가장 안전한 구조예요. 가장 안전한, 쓰나미도 이길 수 있는 구조라는 걸 나중에는 알았어요. 네, 그런 내용이 좀 있는 거고요. 이거는 일단 넘어가고요. 이것도 궁창 위에 물이 옛날엔 있었어요. 그래서 노아의 방주 사건이 있을 때 지하수가 터졌고요. 궁창 위에, 하늘 위에도 물층이 있었대요. 그게 쏟아져 내렸어요. 그러니까 그게 왜 가능하냐? 사람들이 막 900살씩 살았잖아요. 지금 못 사는 이유를 공해라고 보기도 하지만 사실은 태양광선이라고 보는 견해가 많거든요. 태양에 있는 자외선, 이런 것들. 이런 것들로 우리가 노화가 빨리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는데, 옛날에는 이 궁창 위의 물이 그것들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막아줬다는 거예요. 이렇게 나쁜 해로운 광선들을. 그래서 우리가 900살씩 살지 않았겠느냐. 또 이렇게 궁창 위의 물이 이 모든 것들을 막아주니까 안에 북극과 그 적도의 온도차가, 만약에 물이 막아준다면 온도차가 대략 10도 안팎이라는 거예요. 인간이 살기 좋은, 적도도 너무 덥지 않고 극지방도 너무 춥지 않은 그런 좋은 환경이 되지 않았겠느냐라고. 물론 이것도 추측이에요. 과학이 아니고 성경에 나와 있는 걸 토대로 한 추측이죠. 어쨌든 그래요. 자, 이건 넘어가고. 자, 여러분, 그랜드 캐년이 뭐 한 100만 년부터 뭐 500만 년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뭐 모르겠어요. 하도 학설이 많아서. 근데 여러분, 그랜드 캐년이 지금까지는 진화론의 강력한 증거가 됐거든요. 여기에 화석들도 많이 나오고. 그죠? 그런데 그랜드 캐년이 최근에는 진화론으로는 불가능하다라는 게, 창조론까지는 모르겠지만 진화론은 불가능하다라고 증명이 됐어요.
왜 증명이 되느냐? 뭐 때문에? 자, 이거. 여러분 보세요. 이게 시루떡 사이드 잘 쌓였죠? 만약에 그래비티 캐년이 이게 쌓인 다음에 이게 막 쌓인 다음에 깎였어. 쫙 깎였어. 그 다음에 그 다음 층이 쌓인 다음에 또 몇천 년, 몇만 년 만에 깎였어. 그 다음에 또 쌓인 다음에 깎였어. 이런 식으로 했다면 이렇게 가지런히 될까요? 이 넓은 땅에? 깎이는데? 가지런히 깎여? 바람이 무슨 칼바람도 아니고 그죠? 어떻게 이렇게 가지런히 깎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진도 나가느라고 그냥 선생님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렇구나 했죠? 근데 생각해보라고. 진짜 깎인다면 비 오고 눈 오고 이러는데 어떻게 이렇게 깎이냐고. 원래는 어떻게 깎여야 돼? 이렇게 돼야지. 이거 이렇게 쭉 쌓인 다음에 막 울퉁불퉁 깎여야죠. 그 다음 그 위로 쌓여서 울퉁불퉁 쌓이고 또 깎이고. 그래야 이게 정상이지. 정상이겠어요? 장구한 세월 동안 이 넓은 데가 세상에 이렇게 넓은 데가 한 곳에 놓으면 그런 것도 아니고. 생각해보세요. 뭐가 맞은 것 같아? 그죠? 쌓이고 깎이고 쌓이고 깎았다면 어떻게 시루떡처럼 이렇게 했냐고. 하나님 무슨 면도날 가지고 깎은 것도 아니고. 그쵸? 바람이 무슨 바람의 신인 뭐죠? 그리스 신화의 바람의 신이 누구지? 모르겠네. 까먹었다. 옛날 바람 재밌어서. 뭐 그냥 물의 신 할게요. 포세이돈이 물로 깎는데 막 깎았냐고. 이걸 면도칼로 자기 삼지창으로 깎았냐고요.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게 맞다는 거죠. 이렇게 돼야지. 이게 아니고. 자, 그래서 이렇게 돼야 된다. 자, 그래서 그랜드 캐년은 보면은 세인트 헬렌산이 폭발을 해서 여기가 날아가는데 이만큼이 이걸 3일 만에 하루, 이틀, 3일 물론 이제 2년 동안이지만 길게 잡으면 하루 만에 이만큼 쌓이고요. 이틀, 3일 만에 이렇게 쌓였어요. 근데 쌓인 층을 보면 지금 잘 안 보이지만 그랜드 캐년처럼 똑같이 층이 이렇게 나 있어요. 그러니까 장구한 세월에 쌓이면 절대 불가능하다. 오히려 한 방에 쌓여야 된다라는 것을 알아낸 거예요. 그러면 언제 쌓였겠느냐? 노아의 방주 때 쌓였겠다라는 걸 알았어요. 나중에 이거 물로 실험한 게 있어요. 물 안에 잠겼을 때 층층이 쌓이는 게 있어요.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시간 있을 때. 자, 이게 그렇고. 자, 그러면 이렇게 하면 이제 시간이 너무 많이 갔어. 방사선 동위원소만 얘기하고 끝내야 되겠다. 여러분이 잘 아는 방사선 동위원소로 과거의 것들을 알아내잖아요. 그죠? 그 우라늄 가지고 주로 알아내거든요. 우라늄의 반감기가 얼마냐면 45억 년이에요. 45억 년. 그래서 지구 나이를 뭘로 봐요? 45억 년으로 봐요. 주로. 물론 이것도 학설이 많아요. 지구 나이를 45억 년으로 보통 보는데 그렇게 보는 이유는 지구에 있는 어떤 특정한 땅에 있는 흙을 파서 돌을 파서 봤더니 거기에 우라늄이 납으로 변하는 게 50대 50으로 돼 있더라. 50대 50. 그러니까 반감기가 얼마라고? 45억 년이라고. 우라늄의 반감기가. 그러니까 어딜 딱 파서 봤더니 이게 100개면 50개 우라늄과 50개의 납으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반절로 원래 100% 우라늄이 반절로 딱 반감됐네? 그럼 지구의 나이는 그러면 45억 년이겠네?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이해가죠? 지구 나이를 어떻게 추산한지. 자, 그러면 보세요. 이게 반감기인데 이게 우라늄이 2분의 1을 줄 때 납이 2분의 1로 해서 이제 1대 1로 됐을 때 이걸 반감기라고 하거든요. 이게 45억 년이에요. 그러면 자, 처음에 우라늄이 100이어가지고 45억 년 지나서 이렇게 됐으면 맞겠죠. 이해가죠? 그러면 지구 나이가 45억 년이겠지. 근데 맨 처음부터 이게 우라늄하고 납이 맨 처음에 50대 50이었으면 어떡할 거야? 맨 처음부터. 여기서는 뭘 가정한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뭘 가정한 거예요? 우라늄 처음엔 100이었을 거라는 거 그냥 가정해버린 거 자기 마음대로. 그죠? 근데 제일 처음에 이랬으면 제일 처음부터 만약에 우라늄과 납이 반반이었던 그 암석이었으면 지금 그러면 지구가 생긴 지 45억 년보다 훨씬 젊다는 거겠죠? 이해가요? 성경학자들은 이걸 믿는 거예요. 야, 너 어떻게 우라늄이 처음부터 100이었다고 생각을 하냐? 그리고 여기서 또 문제가 하나 더 있어요. 뭐냐? 지구는 오픈 시스템이에요. 무슨 얘기냐?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플라스크처럼 이렇게 유리로 막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실험실 환경이 아니에요. 그럼 우라늄이 운석을 통해서 들어올 수 있어요? 없어요? 들어올 수 있어요. 그죠? 외부로부터 우라늄이 들어올 수 있어요. 자, 이것부터 시작했는데 반감기 거의 끝난 납이 거의 90이고
우라늄이 10이었던 운석이 떨어져 와서 여기서 같이 섞였다 그러면 어떡할 거야? 그럼 어떻게 계산할 거야? 그죠? 근데 우리 모르는 거야. 사람들은 지금 현재 이것만 가지고 45억 년이라고 추산을 하지만 모르는 거야. 45억 년 이상으로는 추산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은 왜 이게 100이었다고 했을 때 45억 년이니까. 근데 창조론자들은 그게 어떻게 말이 되냐? 기준이 어디야? 기준이 없잖아. 그죠? 기준을 어떻게 너는 네 마음대로 100으로 놓냐 이거죠. 처음부터. 100인지 아닌지 모르는데. 그래서 이렇게 지금 하고 있어요. 자, 더 있다가는 이제 저한테 돌 던질 것 같아서 우라늄 던질 것 같아가지고 한 번만 더, 이것만 더 하고. 자, 우라늄이 나보로 변할 때 반감기, 한 번에 반감기가 있을 때는요, 헬륨이 8개가 생겨요. 헬륨이 8개가 생기는데, 헬륨 8개가 생겼을 때 이 헬륨 굉장히 안정적이에요? 불안해요? 여러분 헬륨 안정적이라고 배웠어요? 불안하다고 배웠어요? 헬륨은 우리가 노블게스라고 해요. 노블게스. 그죠? 노블게스라고, 주기율표 원소의 노블게스라고 그러거든요? 맞나? 갑자기 헷갈리지? 맞죠? 노블게스예요. 노블게스는 왕족이라는 뜻이에요. 왜? 굉장히 안정적이니까. 변화를 안 해요. 그래서 노블게스라고 하거든요. 자, 그러면 반감기를 거쳐서 노블게스가 엄청 8개씩 생겼어. 그러면 엄청 많이 생겼겠죠. 800만 개 생겨야 되거든요. 지금 그걸로 따지면 하나의 원소 하나당 800만 개의 헬륨이 생겨야 되거든요. 이 헬륨이 어디 갔어야 돼? 지구에 그대로 쌓여 있어야 돼. 그래서 만약에 우리 지구가 45억 년이었으면 제가 여러분한테 어떻게 설교해야 되는지 알아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이고 반가워요. 아이고 박주 잠깐만. 이렇게 설교해야 돼. 힐링가스 마시고 여기에 파다해야 되거든요. 근데 힐링가스가 없어. 그래서 과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해. 힐륨가스는 안정적인데 가벼워요. 그래서 날아갔을 것이다. 외부로 날아갔을 것이다. 근데 날아간 거 치고도 사실 너무 없어. 산소가 21%인데 그거에 비하면 힐륨은 없어. 아예 세상에. 산소도 가볍잖아요. 그죠? 없어. 그러니까 지구가 45억 년이 됐겠냐? 그럼 힐륨 어디 갔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오픈 시스템이니까 밖으로 날아갈 수 있어요. 날아갈 수 있지만 날아가는 그 속도나 이런 걸 계산해봐도 너무 없다는 거예요. 45억 년이면 지구가. 자, 이러면 제가 여러분들 이제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자, 이거는 뭐 또 너무 많아. 자, 이렇게 주주주주주 해서 자, 공룡 뭐 어쩌고 이건 나중에 여러분 궁금하면 제가 여기까지 얘기해야 여러분 밥을 먹을 수 있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배운 게 지난번에 제가 언젠가 한번 얘기한 것 같아요. 우리는 오리 효과라고요. 우리는 제일 처음에 들은 게 진실이라고 믿기 때문에 제일 처음에 배우고 제일 처음에 들은 거를 포기하려고 하는 마음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일 처음부터 진화론을 배웠기 때문에 창조론을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창조를 받아들이면 뭔가 무식한 것 같고 또라이인 것 같고, 그죠? 뭔가 과학적이지 않은 걸 배우는 것 같아. 근데 정말 진짜 과학적이라면 이 모든 것들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창조론이 오히려 더 나은 거예요. 사실은 그렇게 따지면. 두 개를 비교해놓고 따지면. 물론 진화론이 틀렸기 때문에 창조론이 맞았다. 이건 여러분 또 과학적인 사고는 아니에요. A와 B 둘 다 틀릴 수 있어요. 그죠? A와 B 둘 다 틀릴 수 있어. 진화론이 틀렸기 때문에 창조론이 맞고 창조론이 틀렸기 때문에 진화론이 맞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정말 합리적인 사람들은 아니에요. 그런데 일단 첫 번째 우리는 신앙인이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그대로 맞다고 보면 창조론이 맞다고 일단 받아들이는 거고, 진화론이 적어도 틀렸기 때문에 창조론이 맞다고 믿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진화론은 틀렸다는 걸 확실히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진화론이 틀렸기 때문에 창조론이 맞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과학적인 자세는 아니에요. 알겠죠? 그러나 어쨌든 우리가 그런 차원에서 오늘 배워보자 라고 해서 오늘 이거를 제가 한번 언젠가는 한번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하고, 이 PPT는 사실 5년 전에 만들었어요. 업데이트를 더 해야 되는데 제가 너무 게을러서 업데이트 많이 안 했는데, 어쨌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과학과 신앙에 대해서 한번 내가 잘못 알고 있는, 우리 일부러 막 믿어지지도 않는데 창조론 하나님 믿어지지도 않는데 자꾸 믿으려고 하면 힘드니까, 그렇지 않은 반대쪽 우리가 그래도 배워서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 걸 제가 여러분들에게 흔들어 놓음으로써 우리 사고나 이런 것을, 사고로 인한 것을 리셋한 거예요. 오늘. 네, 여러분 그렇게 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더 달려나갈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했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간단하게